안녕하십니까. 리얼미터 TV가 야심차게 준비한 좌우로 연구소. 자동차에도 왼쪽 바퀴가 있고 오른쪽 바퀴가 있듯이, 그리고 비행기에는 또 왼쪽 날개가 있고 오른쪽 날개가 있습니다. 어느 한 축이 무너지면 제대로 갈 수가 없죠. 축구도 손흥민 선수가 레프트 윙을 보다가 또 가끔은 이제 오른쪽에서 윙어를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뭐 포워드가 됐죠. 윙어도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좌우로 연구소의 첫 번째 손님, 검찰 개혁하면 이분이 떠오르죠. 바로 민주당 최고위원 맡고 계신 김종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 걸음 하셨습니다. 여기서 국회의사당과 리얼미터가 거의 한 500m 정도 되는데, 먼 걸음 하셨습니다. 한 10분 늦었습니다. 지금 바쁘셔가지고. 지금 어떤 일 하다가 지금 오늘 그 여러 가지 미팅이 좀 있었어요. 네. 그 회의하고 뭐 내부 회의하고 제가 우리 당의 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갖고 준비를 지금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관련돼 있는 실무자들 회의도 하고 뭐 네. 오늘 바쁘게 보냈습니다. 뭐 며칠 전부터 계속 특활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활비에 지금 특활비 때문에 또 여야의 이 공격 포인트가 지금 뭐 다른 주제에서 이 특활비 넘어왔습니다. 근데 특활비 사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예. 근데 대검 특활비가 있고 또 대검에서 뭐 법무부 또 감찰 쪽으로도 뭐 특활비가 또 얼마 넘어갔다고 해서 잘 복잡해요. 예. 특활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특활비라는 게 이제 특수활동비 이런 건데 네. 특수활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활비의 정의는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에요. 우리가 다 영수증을 첨부해서 이건 뭐 이택수 대표랑 밥 네네, 먹었다 네. 이렇게 보통은 써야 딱 되잖아요. 기록을 남겨놓죠. 우리 네. 예산이니까. 근데 특별히 우리 예산 중에 특수활동이라고 해서 정수증 없이 쓰는 돈을 만들어 놨는데 대개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외교 안보 분야에 쓰이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외교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어떤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그렇죠. 국제의장도 그렇고 우리 외교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방 관련된 거, 네네. 안보 관련된 거. 그럼 대표적인 게 국방부하고 국정원이죠. 네. 그 대개 외교 안보와 관련된 건 누구나 그건 영수증이 없이 써도 국가를 위해서 네.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거니까. 또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또 기밀도 좀 예, 필요한 부분. 기밀과 관련된 어떤 협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네. 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확대돼 가지고 네. 일반 공무원들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검찰. 네. 검찰은 뭐냐? 수사를 하려면 네. 이게 수사하는 상대방한테 예를 들면 좀 좀 달래기도 해야 예, 되고 예. 뭔가 이거 뭐 돈이 필요하대 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수사를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지만 수사비라고 하는 네. 뭐 이런 명목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비에서 해당되는 거는 수사를 하다 보면 9시부터 6시까지 딱 근무 시간 안에 하기가 어려워요. 그럼요. 그 시간 넘기게 되거나 밤새게 되거나 하면은 뭐 밥도 사야 되고 또 어디 가서 이제 또 뭐 숙소도 잡아야 네.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수사비라고 하는 게 좀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영수증 띄워서 내용만 그렇죠. 잘 정리하면 네. 될 것 같거든요. 국회는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특정 그 활동비라고 그래서 네. 그 영수증을 처리하고 음. 일종의 업무 추진 비슷하게 다 바꿔놨고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검찰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영수증이 거기는 아직 특활비예요. 그럼 영수증 없이 수사비로 쓰는 겁니다. 그럼 기록도 안 남겨놓습니까? 누구를 그래서 만나서? 이번에 그 기록을 남겨놨냐고 보러 보러 간 가신 거예요. 거죠? 네. 근데 갔더니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 이런 기록이 네네.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상 90몇 억이 아주 기본적인 몇 개 항목 빼고는 기록 네. 없이 쓰이고 있는 거다. 그래서 네. 이제 이건 아마 여야 간에 음. 이제 내놔라. 어디다 썼냐? 네. 누구한테 줬냐? 이걸 계속 이제 아마 더 추궁을 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사건에 조금 더 집중해서 수사했는지가 좀 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이제 지금 걱정하는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업무상 수사 용도로 썼다고는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친한 부하들을 네, 좀 후배 검사들. 더 챙겼다거나 네. 이렇게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왜 이 문제가 생겼냐면 정치할지도 모르다 이러고 자기가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나는 이분이 좀 실수한 거라고 보는데 김도우 의원이 그러면 끝나고 정치할 수 있잖아.
부인은 안 지금 했어요. 저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총장이 네. 나가서 바로 정치하는 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돼요.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예상대로. 그럼 그때 가서 봅시다. 이러고 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큰일 났다. 그래서 이 양반이 지금 누구랑 밥을 먹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발언을 하거나 그래서 하는 게 다 이제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정치 활동 명목으로 쓰는 그럼요. 특활비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 양반 진짜 정치를 하면 이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 아, 공직선거. 그때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누구랑 네네. 뭐 식사했다. 음. 업무 추진비, 심지어는 업무 추진비도 문제가 될 텐데 예. 보니까 특활비라는 게 90매덕이 총장이 이제 재량으로 용도가 그 용도에 따라 쓸 네.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악용되면 어떡하냐 이런 의심이 네. 자연스럽게 생겨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윤 총장이 정치 활동과 정치 검찰 이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으면 이게 계속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팀의 네. 특활비 내용이 좀 집중적으로 네. 뭐 500만 원 이상 지금 지급 배정된 내역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뭐 그런 게 좀 밝혀지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활비가 이렇게 갑니다. 지검이 있잖아요. 지검. 네. 지검별로 지검장들한테 이제 대면복을 할 때 현금을 줘요. 특활비로. 그러니까 이제 뭐 영수증도 없고 내역도 없으니까 이제 알아서 써라. 네. 이렇게 주는 건데 이렇게 쓰는 게 있고 개별적인 수사팀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네. 이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누구한테 얼마를 줬냐? 예. 개인 검사 또는 수사팀한테 기존에 주는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룰을 가지고 주는 거 말고 네. 직접 주는 게 상당히 양이 이제 뭐 규모가 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지금 보자고 한 건데 그건 지금 없어요 기록이. 그래서 이제 찾기 그게 어렵겠네. 예, 문제가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기회에 이것도 역시 내역을 가지고 자 누구에게 얼마 어느 부서에 얼마 이렇게 정해서 네. 법무부에서 근거를 가지고 특활비 집행을 해야 되고 되겠네. 가능한 한 제가 보기에는 특정 경비로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수증 있는 그 예산으로 바꿔야 돼. 근데 검찰 내부에는 보도 보니까 감찰이 수시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서명이 담긴 영수증을 비공식으로 보관하고 있다. 예. 보관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문제는 그걸 네.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공개를 안 하니까. 보관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압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 공개를 해야 됩니다. 네. 특히 감찰 기구나 네. 아니면 국회의 그 서증 작업에는 반드시 그럼 공개를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네. 누구를 뭐 개인적으로 이거 갖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뭐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네. 불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았는지를 보자는 거고 네. 편향되지 않았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걸 그쵸. 가지고 누가 공개하거나 그건 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선 출마 가능성 오늘 박상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죠. 가능성이 반반이다. 네. 양념 반 후라이드 반도 아니고 출마 가능성 반반. 총장 마지막 자리여야 되는데 박상기 전 장관도 조금 걱정하는. 근데 저는 작년 청문회 때 우리 김 의원님께서 윤 총장을 살려주신 분 아닙니까? 마이크 꺼진 네. 줄 모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보도도 나갔잖아요. 윤 총장이 그때 누구였나요? 윤대진? 네, 대진이. 대진이. 뭐 이러면서 뭐 소곤소곤한 게 또 보도가 돼서 윤 총장을 살려주셨잖아요. 네. 지금 좀 후회하시겠네. 아니, 후회는 아닌데요. 제가 그때 약간은 저는 좀 그 윤 총장에 대해서 야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청문회 때 윤석열 검사가 총장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이제 네.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옹호도 하고 네. 지지를 한 이유가 이겁니다. 윤 총장이 수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양반이 검찰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관행, 그 관행이 뭡니까? 정치권에서 오다 때려지고 오다가 네. 하면 불공정하게 수사하고 예, 예. 이런 게 있어요. 이 정치검찰. 예. 이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에 도전한 사람이었다. 네, 네. 위에서 국정원 수사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 이거 죄가 있으면 수사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에도 적용되느냐? 검찰 내부의 자기의 허물에도 적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검찰이 권력을 휘두르던 네. 그 정치 권력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로부터 탈피하기 이게 검찰 개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쁜 사람은 봐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가혹하겠다. 이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적인 수사. 예, 선택적 정의, 선택적 이걸 안 해야 네. 되는 게 검찰 개혁이에요.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공정해야 됩니다.
우리 오히려 검찰 가혹할 사건들, 정도로 예. 해야죠. 검찰 사건은 더 엄격해야 돼요. 네. 저는 이거를 기대한 거예요. 그랬죠.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기존의 검찰은 못하더라고. 못했죠. 왜냐하면 다들 서로 얽히설기 이게 선후배 관계로 네. 얽혀 있어가지고 또 나가면 또 변호사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맞습니다. 기본의 관행을 못 벗어나요. 네. 아 근데 윤석열 같은 사람은 그거를 좀 나는 그렇게 보였죠. 돌파할 거라고 네. 생각한 건데 완전히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도 오히려 예.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택적으로 네. 가혹하게 이 조국 장관 수사를요 14건을 기소를 했어요 보니까 네, 네. 기소를. 근데 지금 이게 표창장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표창장. 그렇죠. 이 표창장이 누가 만들었냐 가지고 증거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네, 싸우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정도가 이거 갖고 대학을 갔는지 안 갔는지도 좀 불투명해 지금. 네, 네. 근데 이거를 누가 위조했냐 누가 지시했냐 말고를 가지고 싸우는 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1년 동안 광화문 수백만 서초동 수백만 국민들을 지금 네. 분열시키는 사건까지 될 네, 일이냐 네. 이게. 근데 어떤 선택적 불공정한 수사 예. 이게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공정하게 해야 공정하게. 돼요. 공정하게. 예. 특히 제일 중요한 자기 네. 자기 식구 한동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하고 친한 뭐 나경원 이건 그러니까 정치는 검찰 개혁 추진하는 우리 문재인 정부를 가혹하게 하고 네.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나경원 한국당은 좀 보호해주고 네. 이거 불공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식구들 뭐 한동훈 예, 예. 이게 그 이동재 채널A 그 채널A의 그 기록을 보면요 네. 이동재 씨가 한동훈 검사장하고 나눴다는 그 녹취록이 다 그 네.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이동재 씨는 자기가 창작했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창작이 될 수가 없어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실이 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네. 수사는 해야 돼요. 조사는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조사도 안 하고 감찰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덮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정성을 처음에 제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했을 네. 때하고는 완전히 거꾸로 그러면 이제 윤 총장께서 이제 뭐 법사위에서 이렇게 만나면은 처음에는 따뜻한 눈빛으로 봤었다가 최근 몇 달 동안은 우리 김 의원님 제일 무서워하겠네. 아니 뭐 무서워하고 안 무서워가 눈빛을 좀 피하지 않을까요? 네, 서로 네. 진짜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제가 기대했는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계약 관계로 따지면 계약 조건이 완전히 이게 고무신 네, 거꾸로 네. 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 솔직히 배신감이 제가 좀 생기겠네. 개인적으로 윤 총장 만나면 엄청나게 내가 네. 이제 항의를 하고 싶은데 내가 공개적으로는 공적으로 그냥 문제 제기만 하는 건데 네. 저는 인간적으로는 엄청나게 실망하셨겠네요. 예, 상처도 많이 받았고 야 이거는 어떻게 인간적으로 이룰 수가 없다. 정말로 내가 그 생각했던 공정성 이거 어려운 일이건 검찰이 권력을 갖고 있는데 공정하게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양반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얼마나 그때 반대를 많이 했는지 맞아요. 몰라요. 총대를 매신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그래갖고 제가 지금 온갖 지금 다 책임을 지금 다 그러니까요. 쓰게 돼 있는 예, 예. 네가 책임져라 네가 네. 결제해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하여간 답답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김종민 의원님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민심을 좀 물어보자 하셔갖고 두 문항을 저희가 긴급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방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문항은 뭐였냐면 선생님께서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중립적인지 혹은 편향됐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김 의원님께서 지금 계속 강조하신 검찰이 자기 식구들은 철저하게 수사를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질문했냐면 선생님께서는 최근 조국 전 장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등 고위 공직자 가족 관련 수사 과정을 볼 때 검찰이 같은 검찰에 대한 수사에서 다른 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같은 정도로 공정하게 수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수사를 해서 공정하지 않게 수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조사 결과를 김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보셨죠? 네. 결과를 봤어요. 소개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 질문이죠. 얼마나 중립적인지 혹은 편향됐다고 보시는지 물어봤는데요. 편향돼 있다는 의견이 55.4%, 중립적이다 40.2%, 대략 한 15%포인트가량 편향돼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관심의 질문 두 번째, 이 자기 식구들 검찰이 스스로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의견은 33.1%에 그쳤고 공정하지 않게 수사한다는 의견이 60.7% 대략 2배 가까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국민들도 많이들 느끼고 계십니다. 뭐 이 내용은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응답을 했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한 3분의 1 가량이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 일부를 제외하고는 또 다수가 혹은 무당층에서도 보면은 김 의원님 의견에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네. 전 여론조사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검찰 여론조사를 이런 걸 해요. 뭐 추미애 장관이 뭐 더 잘하냐, 윤석열 총장이 잘하냐. 얼마 전에 저는 했죠.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이 네. 정말로 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런 좀 조사를 저도 좀 그런 이건 걸 이제 느꼈습니다. 썬데이 서울도 아니고 네, 지금 네. 썬데이 서울 없어졌죠. 네,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썬데이 서울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없어졌으니까. 네네. 지금 이런 식의 자극적이고 무슨 그러니까 이런 그 약간 뭐 선정적인 네, 조사. 선정적인 조사였다고 저도 좀 느꼈어요. 이거는 정말 검찰 개혁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러면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미애 장관의 어투라든가 말, 윤석열 총장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생기는 개인에 대한 무슨 인기 조사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추미애 장관이냐 윤석열 총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좀 그거는 심도 있는 조사가 그런 조사 하지 필요- 말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조사를 이제 했죠. 이게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의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봐야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검찰의 업무가 핵심이 정치적으로 공정하냐, 네. 불공정하냐 이거 핵심.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하냐. 네. 이게 두 가지가 우리 검찰에 대한 평가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죠. 근데 이거 리얼미터는 이거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아 이게 생각보다 20대 뭐 30대 40대 뭐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과반 이상이 공정하지 않다고 지금 그러니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제가 검찰한테 그게 좋게 얘기해가지고 네. 검찰에 대해서 좀 그 얘기하기를 절반의 환호, 절반의 불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은 그래도 국민들이 우리를 갖다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네. 뭔가 지지해주겠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네. 그냥 지지해 주는 거지 검찰의 업무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게 이번에 저는- 결과에 그러면 나타났네요. 저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느냐 이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살아있든 죽어있든 권력이든 민간인이든 네. 공정하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 검찰로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검찰의 힘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 검찰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지금 약간 정치 싸움에 뛰어들어서 저쪽 편 일부가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검찰 편을 일시적으로 들어주고 있는 것 뿐이지 네. 검찰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뛰어드는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려? 기소를 해요. 수사를 해요. 안 믿어요. 이제 그렇죠.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검찰 출신들, 검찰 출신들 저 사람들은 우리 국가 공권력을 공정하게 집행했던 사람들 존경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저 사람은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야. 안 믿습니다 이제. 원래 안 믿었는데 더 안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인지를 그렇죠. 저 검찰이 네. 특히 검찰이 이제 검사들 2,000명 되잖아요. 네. 이분들이 이런 정치 검찰의 불공정 수사나 행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이분들이 내부에서 목소리를 내야 돼요. 맞아요. 무슨 2%라고 해서 올라가는 글을 보면 맨 윤석열 검찰 지지하고 옹호하는 글밖에 없어요. 네. 정말로 우리 검찰이 불신받고 있다. 정치적으로 불공정하다. 네. 이런 불신과 이 따가운 시선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거 좀 돌이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왜 없냐. 전 진짜 목소리를 답답합니다. 함부로 또 내기에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침묵하는 다수의 검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예. 상식적으로 지금 조국 장관의 수사, 네, 그다음 윤석열 총장 가족들에 대한 두 개 비교해 보세요. 네, 둘 다 살아있는 권력 아니에요? 그렇죠. 전 민정수석. 네, 네. 여기는 살아있는 권력이고 검찰총장은 죽은 권력입니까? 더 살아있는 권력. 더 살아있는 권력이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은 어느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살아있는 권력은 완전히 삼족을 멸하고, 그다음에 우리 검찰을 뭐 이렇게 기득권을 옹호하는 검찰총장 가족은 10번, 20번 고발을 해도 아예 수사를 안 해요.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하고 몇 달을 지나왔잖아요. 공판 심리라고 하나요? 그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보다 훨씬 많았다면서요? 이 정경심. 지금 정경심 표창장 관련된 수사가 핵심 아닙니까? 예. 근데요, 이게 35번을 심리를 했어요, 1심을. 35회. 예. 전두환 노태우 내란 음모 사건이요. 예. 27번 심리를 했습니다. 8번이나 더 많이 했네.
그러니까 이게 사건을. 이게 대한민국 사법이 에너지가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그러네요.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뭐 드네요. 누가 봐도 불공정한 거죠. 이거. 그러면 말이죠. 다음 질문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올해 안에 개각을 이제 단행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예. 추미애 장관이 지금 서울시장 얘기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나올 수가 있나? 지금 검찰 개혁 한참 하고 저는 계시는데. 힘들다고 봅니다. 예.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미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네, 지금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추미애 장관이 뭐 딴 거 한 거 아니야? 뭐 서울시장을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니야? 이거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져요. 그렇겠네요. 네. 이 만약에 경선을 하게 돼서 지금 한마평에 오르고 있는 박영선 장관이라든지 뭐 우상호 의원 등등 아니 경선에 나가면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경선에서는 강세다라고 정청래 의원이 얼마 전에 네. 방송 대기실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시던데 이거 결국에는 나가시기 좀 어려운 입장이네.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게요. 네.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장관을 그만둬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검찰 개혁이 마무리되고 추미애 장관이 정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검찰 개혁 했구나는 게 네. 그 결백이 입증되고 네, 네. 반대하는 사람들도 지금처럼 추미애 장관을 그렇게 막 무지하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거의 뭐 추미애 때리기가 거의 뭐 일상이 돼버렸어요. 옛날 노무현 때리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멘탈은 뭐 말 갑이신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이번에도 보세요 주호영 대표가 네. 아니 무슨 추미애가 또 헛발질했다. 네네. 뭐 자기도 특갈비 쓰면서 특갈비 문제 삼아서 자기가 걸리게 생겼다. 특갈비를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지금.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언론이 또 그걸 대서특필해줘요 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가짜 뉴스를. 오늘 기사인데 재발등 찍은 추 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이게 댓글도 엄청 달리고 이런 기사가 나오면요 일시적으로 여론조사에 당청질이 참 출렁거리거든요. 근데 일시적인 게 아닌 게 네, 몇 달 내내 네네, 지금 그렇죠. 추미애 장관 관련돼서 무조건 이런 편파 기사입니다. 네. 이 편파 기사가 나오는데 저는 여론조사에 보면 30%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사실 그렇죠. 네. 김현님이 만약에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전 장관 다음에 했다면 김현님도 엄청 털리시고 막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김현님 뭐 멘탈이 세시니까 근데 제가 했으면 또 피닉제랑 싸워서 이기신 분입니다. 이인재 저는. 욕 안 먹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또 이제 뭐 필요하다면 뭐 일을 제대로 하려면 또 욕을 먹을 땐 또 먹고 근데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도 김현님께서는 욕을 하도 많이 먹으셔가지고 전당대회 때 득표도 또 최고위원 중에 1등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네. 제가 욕을 많이 먹을 거라고 약간 오해하시는데 네. 별로 제가 욕을 별로 안 먹습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지층에서는 다 이제 김종민 완전히 그냥 아니 저쪽 지지층에서도 네. 그렇게 미운 털이 박힌 스타일은 지역구에서는 그러겠죠. 지역구에서는 그래도 또 우리 아니, 딴 데도 또 마찬가지고. 일뿐이니까 딴 데서도. 네. 제가 솔직히 이제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제가 무슨 막 말장난을 한다든가 말을 자극적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제가 가담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원칙, 난 철학. 이유를 알 것 같아. 네. 김 의원님은 밉상은 아니야. 왜냐하면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장재원 의원하고 막 싸울 때 그래도 좀 재밌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하다가 막 웃음도 터지고. 재밌게도 얘기하고 네. 되게 원칙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밉상은 아닙니다. 밉상은 아니죠. 그거구나. 비호감도는 낮다. 네. 욕도 좀 먹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좀 얄미울 거예요. 그러니까 밉지는 않지만 약간 얄미운 정도. 공격은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얼굴도 좀 잘생기고 말이죠. 눈썹도 좀 진하고. 그래요? 딱 그러니까 미워할 수가 없지. 그래도 참 우리 국민들은요 법사위에서 이렇게 탁 논쟁할 때 좀 재밌긴 해요. 장재원 의원하고. 근데 장재원 의원이 한 몇 년 후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근데 또 보니까 이제 반말하더라고. 다선 의원으로는 또 이제 우리 국회에는 선배죠 또. 그렇구나. 삼선이니까. 제가 이제 이쯤에서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민 의원께서 제 고등학교 6년 선배인데요. 장재원 의원은 또 저보다 나이상으로는 1년 선배입니다. 저희 애들 또 중학교 나왔는데 중학교 또 선배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둘 다 미웠으면 또 판도라 방송을 같이 했으니까. 근데 네, 맞아요. 장재원 의원이 우리 김종민 의원님한테 막 반말로 가끔 할 때 보면 제가 좀 열받아요. 반말은 아니고 반말로 가끔 뭐 네, 하잖아요. 그냥 약간 이제 반말 투로 반말 투로 얘기해요. 네. 네. 그 서로 이렇게 말 막 하다 보면 그럴 수도 근데 있어요. 이제 눈빛은 서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의사진행 발언하고 아들 문제 잠깐 하니까 네. 아니, 왜 그래? 근데 다른 의원 같아서 막 뭐라고 할 텐데 김현님한테는 또 함부로는 안 하대. 네. 예. 그래서 서로 친하시죠, 이렇게 두 분은? 존중해주는 선언이 좀 있는 거고요. 이제 뭐 회의하다 보면 약간 좀 서로 막 말싸움 하다 보면 뭐 반말투가 나올 경우도 있는 거지 뭐. 네. 그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총장 해임 뭐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오늘 뉴스 본 기사인데 윤석열 검찰복 벗어야 여 결국 해임 카드 꺼내나. 네. 근데 해임할 수가 있습니까, 검찰총장?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해임 권한이 있죠. 해임 권한이 네.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법률에 의한 그 공직자는 대통령이 임명과 해임을 할 수 있는 권한, 임면권이 있습니다. 임면권이 네, 있습니까?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근데 해임을 쉽게 할 수 없는 게 명백한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감찰도 해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좀 그런 게 아니고 또 만약 해임했다가 대권주자 더 크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해임이 아니야. 일단은 본인이나 가족들 관련해서 상당히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해임 사유가 될 수가 있겠고. 사실 스스로 많이 물러났죠 그동안에는. 뭐 그건 본인이 이제 알아서 옛날에 그 신승남 총장이라고 네네. 그 김대중 정부 때 네. 검찰총장이 있었는데 동생인가가 그 이제 어떤 사건으로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소되자마자 다음날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예전 총장들이나 검사장들은 좀 그런 화끈한 면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최동 총장은 감찰 딱 착수되자마자 바로 보통은 그랬는데. 사표를 냈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 그런 경우는 오히려 심플해요 판단이.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정치적으로 네. 뭔가 정치 검찰로 이렇게 정치에 뛰어든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상태면은 이게 사실 해임이 사유가 되냐 안 되냐 논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임기가 보장되는 네, 총장이니까 그 논쟁이 되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게 이제 어느 선을 넘어버린다. 그래서 정말로 검찰 전체의 조직이 정말 너무 상처가 깊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조직을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그래서 저는 그게 정하는 지금 게. 어떤 지금 수위까지 와 있느냐 이거를 계속 사람들이 이제 보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그게 진짜 이제 뚝이 지금 이제 찰랑찰랑 네네.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수처 출범을 기대하는 또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는 7월달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뭐 지금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수도권이나 판사 출신 후보들을 위원장 후보들을 지금 처장 후보를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은 PK나 또 검사 출신들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순조롭게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기대를 해보는 게요. 예. 원래 이렇게 이제 그 바라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1차로 추천을 하게 되면 네. 다 비토가 될 거다. 양쪽이 네네. 서로 이제 싸우다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또 2차로 추가 추천을 하면 그때 이제 진짜 카드가 나오지 않겠냐. 네네.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게 이번에 아니고 좀 그냥 이번에 11분 추천된 분 중에 2분을 결정을 하는 게 네. 저는 가능하고 돼야 된다. 13일이 금요일이거든요. 네네. 금요일 날 이제 뭐 아주 장시간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는 저는 압축이 될 것 같아요. 잘하면 이번에 그러면 처장이 선출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저는 추천될 것 같고 일정 그러면 11월 중에 가능성도 있습니다. 되는 겁니까? 일단 11월 안으로 네. 저 공수처장 최종 임명 절차를 네네. 마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2명을 의결을 해서 대통령에게 이제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2명 중에 1명을 예. 지명을 하는 거죠. 자, 공수처가 출범이 되면 그러면 아무튼 검찰 개혁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검찰 개혁은 네. 공수처도 공수처지만 사실 검찰 제도의 변화, 네. 수사 기소 제도의 변화가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수처는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영장정권권 너무 권력을 많이 가지고 네.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을 했다든가 네. 아니면 제 식구 감사를 했다든가 아니면 편파적인 수사를 했다든가 네. 이런 것들을 공수처가 이제 딱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은 검찰이 그걸 수사를 했어야 돼. 네네. 근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거 법에 어긋나면 가만히 안 둘 네. 거야 라고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쵸. 그래서 검찰이 이제 그런 어떤 절제 효과, 통제 효과는 있을 거다. 민주적 통제, 견제 기능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근데 보다 본질적인 검찰 개혁은 아예 제도적으로 네. 권한을 합리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 부리지 않을 권한을 줘야지. 권력을 많이 주고 너 알아서 잘 써라.
우리가 애들한테 네. 용돈을 쉽지 않죠. 한 네. 달에 뭐 10,000원씩 준다. 네. 10,000원씩 주고 야 너 아껴서 써 이렇게 해야지. 네네. 100만 원씩 그렇죠. 야 내 100만 원 있는데 네. 우리 아빠가 부자니까 너 100만 원 맘 놓고 써. 네. 그 대신 아껴 써야 돼요. 네. 이게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거는. 탕자가 되죠. 보통. 예. 그래서 저는 검찰, 경찰, 법원, 정치, 국회 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들이 낳은 자식들이에요. 이 자식들을 야 이쁜 자식이니까 얘한테 야 너 그냥 100만 원씩 한 달에 네 맘대로 써. 이러면 애가 망가진다. 망가집니다. 아, 그래서 맞아요. 우리 애들도 가끔 망가지더라고.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 기소, 영장 청구 이게 다 네. 몰려 있잖아요. 네. 여기서 검찰의 본래 목적이 뭐냐? 검찰은 원래 수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에요. 네. 수사관과 수사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은데 실토를 안 해. 네.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고 어떨 때는 고문도 하잖아요. 이거를 통제하려고 막.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수사 결과를 갖고 와요. 네, 그 네. 법원에 갖고 갑니다. 네, 네. 그럼 판사가 이 사람 나쁜 놈이네 네. 하고 판결을 내. 나중에 보면 이게 수사가 잘못돼 있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네. 이 수사를 한 번 더 스크린 해야 되겠다. 한 번 더 누군가가 살펴봐야겠다. 그래갖고 검사라는 사람을 법원에서 파견한 겁니다. 야 이거를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 것만 골라갖고 네, 갖고 네. 와라. 네. 재판에다가. 그렇게 해서 검사라는 직업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공화국 검찰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건 뭐냐? 검찰은 법을 가지고 수사를 평가하는 겁니다. 네. 법을 가지고. 예. 진짜 법에 어긋난 거. 수사관이 막 자기가 막 욕심으로 뭔가를 무리하게 한 거가 아니고 네.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를 골라내는 일이 원래 검사의 사법 통제 업무예요, 그게. 기소를 하려면 네. 기소라는 게 법에 어긋나는 거 골라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보려면 사법 통제, 수사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통제를 통해서 기소하는 거. 이게 검사의 업무잖아요. 네, 네, 이 일만 맡겨야 된다. 네. 그럼 수사는 그 전문 수사기관. 검찰. 경찰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전문 수사기구를 만들어야 돼요. 네. 이번 검찰 특수부 같은 거. 이런 건 전문적인 수사 전문가들로 하여금 수사처를 만들어서 네, 네. 경찰하고 이런 수사기구에서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검찰이 사법적으로 이거는 법률적으로 잘못된 수사다. 네, 네. 이걸 가늠해 주는 거. 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강제 수사입니다. 영장. 네. 수사하는데요. 그냥 수사한다고 옛날처럼 고문 못 하잖아요. 못하죠. 영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네. 수사 핵심이 강제 수사예요. 네. 영장. 근데 영장 청구를 하려면 수사하는 사람 영장 청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냥 다 하고 싶겠죠. 그럼요. 그냥. 그럼 판사가 이걸 이제 영장 재판을 네, 하는데 네, 이게 맞냐? 네. 이거 다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검사로 하여금 그 수사관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필요가 있는 건지를 판단하라고 판단하고.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 만든 거예요, 검사한테. 그러면 영장 청구하는 사람 수사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수사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해야 되죠. 안 네.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안 해야 하면 됩니까? 안 돼. 왜? 네. 하면은 수사하는 사람의 욕망 때문에 남발하게 되는 거를 네. 막기 위해서 영장 청구를 다른 사람으로 하고 한 번 더 보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헌법이-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헌법 12조를 만든 이유예요. 나름 판단을 해야 되는구나. 예, 그것을. 검사가 이걸 한 번 더 들여다봐라. 한번 법리에 평가해봐라. 맞는지. 판단해봐라. 예,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수사를 하면 판단을 못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수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검사는. 그래서 영장 청구의 그 수사를 통제하는 여기 역할. 여론조사기관들은요 영장하면 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기관들 치고 압수수색 안 당해본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만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이 정말로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네. 자 보세요. 자 압수수색이라면 수사상의 필요 때문에 하는 거죠. 구속이든지 네네. 압수수색이든지 네네. 체포든지 네. 그 수사할 필요예요. 네.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수사상의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혐의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최종 판결, 뭐 벌금이라든가 징역이라든가 이 판결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침해하는 거죠. 자유를 갑자기 침해하잖아. 끌려가고 PC도 막 뺏기고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에요. 네. 주인인데 갑자기 심부름꾼이 와가지고 네. 야, 주인님 잠깐 동작 그만. 그렇죠. 이게 잘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이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 꼭 필요한 경우. 현행범이라든지.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되거든. 예, 예. 그래서 판사 보고 판단을 하라고 한 거예요. 수사관 보고 하지 그렇죠. 말고. 그래서 경찰은 영장을 신청하고
근데 검찰은 판사가 청구하고. 예. 내용적으로 다 알기가 어려워요. 수사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 네네. 그래서 검사를 한 번 더 네. 시킨 거예요. 이 두 가지가 1차 평가, 2차 평가를 받아야 국민들이 기본권 침해를 덜 받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경우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네, 되면. 네네.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검사가 수사하는 사람이에요. 네. 수사하는 사람이 청구를 해요. 네. 웬만하면 다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판사들은 하고 싶지. 99% 발부를 해요. 발부를 해주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수사하는 사람이 영장을 그냥 마음대로 네, 쳐버리는 네. 거예요. 그러면 수사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네. 이건 민주공화국이 아니에요. 이거는 과거에 옛날 비하면 공무원 시대랑 비슷한 겁니다. 과거에 비하면 이제 여론사 기관들이 이제 저희도 한번 당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USB 갖고 와가지고 관련된 것만 복사를 해가더라고요. 근데 네. 한 또 어떤 조사기관들은 PC를 다 가져갔어요. 네, 그건 이거는 불법입니다. 침해잖아요. 명백한 그리고- 불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별 문제도 안 됐어. 근데 PC를 한 열 몇 대를 다 가져가가지고 한 1년 있다 받으니까 그 PC는 뭐 이미 오래된 사양이 돼가지고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건 5공화국 때나 가능한 일인데 몇 년 전 얘기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실은 그런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로 하여금 압수수색할 때 그렇게 못하게 막으라고 검사한테 영장 청구권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을 아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렇죠.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다. 네. 방식도 이건 필요하냐 안 하냐 방식도 과도하게 하지 마라. 그거를 보라고 검사한테 영장 청구권을 준 건데 오히려 검사가 그렇게 해버린다. 근데 이거는 헌법에 대한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사법고시 혹은 뭐 로스쿨 가서 검사가 되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막 청구하고 막 한번 나가가지고 수사 세게 하고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100만 원 주면요 쓰게 돼요. 그게 아무리 아껴서 써라 해봐야 그럼 소용이 없습니다. 제도를 바꾸셔야 되겠네. 네. 국회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은 이게 중간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검찰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수사권 조정을 했는데 네네. 근본적으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그치는 거 갖고는 안 된다. 네. 경찰이 있고 네네. 검찰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수사기구가 있고 음. 이렇게 3원 체제로 가야 돼. 네네. 그래서 검찰은 수사에서 수사를 고만하는 이런 제도로 빨리 가는 게 네. 이번 조국 그 수사를 보면서 제가 절감한 거예요. 기소 검찰을 문제- 위해서 그렇게 가야 돼요. 기소 문제도 여쭙고 싶은데 기소 독점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은 기소를 아예 그냥 안 하고 뭉개버리는 네. 저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제 식구 감싸주기라든지 아니면 또 정관예우에 의해서 사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걸 다 문제의식을 느꼈잖아요. 네. 오 저렇게 막 엉망으로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이번에 조국 사건을 통해서 거의 국민의 반 이상이 절감을 한 거예요. 네. 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찬반 때문에 누가 찬성 반대가 있는 거지 저거를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야당 의원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 저렇게는 저건 검찰이 이제 오버했다. 이제 저런 검찰을 놔두면 안 되겠다. 이거는 그렇죠. 여야를 넘어서 그런 밑바닥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처럼 기소 대배심이라는 게 있어요. 기소도 우리 배심원단을 구성해서 배심원단이 결정하게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럼 검사는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겁니다. 네네. 제가 봤더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소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고 야 그거 여기 보니까 기소하기 좀 어려운 건데 네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거 왜 기소를 안 하지?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게 살펴볼 수 지난번에 있는 그럼 이재용 부회장 했던 그 비슷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인데 네, 수사심의위원회. 지금 제도가요 이거를 문무일 총장 때 새로 만든 겁니다. 검찰 개혁한다고. 예. 그런데 수사나 기소는 검찰의 권한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검찰의 권한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 네. 또는 막 폭주기관차가 되고 있다. 또 폭력이 되고 있다. 이 문제 제기가 되니까 예, 예. 그러면 좀 시민들의 통제를 받자 해서 만든 건데 사실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법적인 근거와 권한을 갖는 걸로 하게 되고 네.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돼요. 이거 검찰총장이 그냥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네, 네. 사실상 검찰총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네. 신뢰가 안 돼요. 아예 그러지 말고 정말 투명한 위원 선발을 거쳐서 그 위원의 권한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 수사는 이 수사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예, 예. 또는 압수수색이나 이런 영장 청구가 타당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고 이 구성원들은 정말 우리 배심원단처럼 정말 공정하고 정말 이렇게 그 랜덤으로 네. 그렇게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거
이걸 방안을 짜야 되고 기소심의위원회도 만들어서 기소에 대한 판단에서 아 이건 이의가 있다. 예, 이거 왜 예. 기소 안 하느냐? 예, 예. 이거 어떻게 기소하느냐? 네, 네. 이런 이견이 있을 때는 기소심의를 받도록 네. 그래서 기소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어떤 민주적인 통제 장치가 필요한 거죠. 네네. 지금 검찰이 너무 권한이 그동안에 너무 아, 초과 권력을 이제 네. 써온 거니까 야당 의원들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는 뭐 충분히 예. 협의가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뭐 이게 약간 어느 고비만 넘어가고 공수처가 좀 지나가면 전 내년에 빨리 그 네. 2단계 이 검찰 개혁 합의를 빨리 시도를 해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이 국회의원분들도 좀 억울하게 당하셨던 분들이 예전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명숙 총리라든가 네. 신계륜 의원 이런 사건들 보니까 그게 이미 이제 MBC나 KBS에서 1시간짜리 특집 프로그램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 관련자들의 어떤 이 폭로가 네, 네, 네.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폭로 자체만으로 조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조사를 안 해요 지금. 저는 이게 검찰의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국회의원이 그런 일이 있어 폭로를 했다. 네. 무슨 일반 공무원이 그랬다. 심지어 청와대 수석이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고 누가 폭로했잖아요. 네. 당장 수사 들어갑니다. 아, 그렇죠. 진짜. 이택수 대표가 네. 리얼 밑에서 그럼 바로 그냥. 그런 뭐 허위로 뭐 여론조사를 했다. 네. 바로 수사 바로 들어가요. 압수수색에 바로 또 막 영장 치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검찰만 네. 그런 폭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 그렇죠. 범죄자들인데 우리 같은 사람을 왜 안 믿냐? 네. 이게 통하는 게 검찰밖에 없습니다. 장기에서 포가 포를 못 먹는 것처럼 이 검사가 검사를 수사를 못 잘 먹죠. 안 하고 또 정관 또 검찰 출신 변호사들하고도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영장 치거나 뭐 강제수 하면은 또 우리가 검찰 출신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또 얼마나 많은 또 변호사 비용을 또 지불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사건이 김학의 사건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BBK 김학의 딱 두 가지가 대한민국 검찰을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조국 사건과 조국 가족과 윤석열 가족 이 두 가지가 네. 대한민국 검찰을 압축하고 있는 겁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검찰 개혁하고 공수처 이슈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